다시 들어왔어요. 하여튼 다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있으면서 운영체제는 있으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거나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요. 그 종류별로 한번 보면 싱글 유저 OS 한 사람만 쓰는 윈도우즈 같은 거예요. 윈도우즈는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명이 쓸 수 있는데 동시에 한 사람이 쓰는 거. 싱글 유저입니다. 멀티 유저,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것들은 멀티 유저가 돼요.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터미널로 연결해서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우리 리얼타임 OS, 우리말로 실시간 OS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자동차가 어떤 산업군에 들어가죠? 자동차. 옛날에는 자동차가 제조업이었죠. 제조업. 요새는요? 요새는 IT입니다. 요새 IT. IT입니다. 근데 IT라고 말하는 게 요 안에 뭔가 컴퓨터가 들어있죠. 네.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려면 이 안에도 OS가 있겠죠. 네. 당연히. 근데 그 OS가 예를 들면 내가 윈도우즈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윈도우즈야. 또는 뭐 리눅스야. 윈도우즈 일 시키면 버벅될 때 뭐가 나타나죠? 파란 모래시계가 나타나잖아. 모래시계. 모래시계 떨어지잖아.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화면에 모래시계가 막 나오는 거야. 잠시 후에 브레이크 밟아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리얼타임 OS라는 거는 실시간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시간 안에 모든 업무가 100% 수행이 완료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OS를 말하는 거예요. 윈도우즈나 리눅스는 그런 OS가 아니라고. 그래서 리얼타임 OS.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음악 플레이 하느라고 뭐 버벅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 리얼타임 OS, 실시간 OS라고 합니다. 또는 뭐 예전에는 인베디드 OS라고 해서 아까 누가 말한 라즈베리 뭐 이런 데 있는 OS 그러는데 요즘 라즈베리 안에도 뭐 윈도우즈나 리눅스 다 설치되죠. 요즘은 사실 인베디드란 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베디드 보드 초창기에 그때는 뭐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인베디드 보드 안에도 기존의 다른 OS들이 다 인스톨 되니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OS는 아닙니다. 지금 이 OS 종류는 하는 역할에 따라 나눠본 거고요. 메이커 이름에 따라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맥, iOS 뭐 많죠. 유닉스 할 때 유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유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안. 유니언? 여러분 우리 옷 의상에서 유니섹스라고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네. 중성. 아 그런 뜻이에요? 모두. 난 내가 잘못 알고 있어. 나 유니섹스는 성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입는 옷. 그런 뜻 아니야? 예, 맞아요. 공용. 그래서 영어에서는 윤이라 그러면 1을 의미하는 거야. 1.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유닉스는 한 개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소규모 운영체제다 이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그러면 유닉스 이전에 다른 OS가 있었는데 걔는 이름이 무슨 닉스였어요. 무슨 닉스. 유니의 반대가 뭘까? 유니는 한 개인데. 멀티.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멀틱스가 있었어요. 멀틱스는 대형 컴퓨터의 OS였어요. 옛날. 그런데 C라는 언어가 1970년대에 나타나고 나서 멀틱스하고 비슷한 OS를 만들면서 PC나 워크스테이션에 돌아가는 OS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게 유닉스예요. 유닉스의 할아버지는 멀틱스. 근데 유닉스가 그때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니까 개인이 유닉스를 사용을 못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또 닉스야. 근데 리눅스예요. 리눅스. 리눅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유닉스 비슷하게 만들면서 공짜로 만든 거예요. 그게 리눅스예요. 이 리눅스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쉐어웨어 또는 뭐 오픈소스. 오픈소스의 시초죠. 뭐가요? 리눅스가.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유닉스하고 비슷한 작은 규모의 운영체제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기철 OS 이렇게 만든 거야. 리눅스 토발스인데 자기 이름인데. 그래서 그래놓고 오픈소스로 뿌려버린 거죠.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죠? 메이커에 따라 알아본 거고요. 제일 좌측 하단에 저는 대학 가서 이 OS를 만졌죠. 여기 도스. 이름이, 예, 여기 도스네, 그죠? 실제 네. 도스라는 운영 체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스가 기존에 있었다고. 그걸 MS가 만들어서 MS 도스라고 파는 거예요. 도스. MS가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와, 이때 이 OS 정말 편했는데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운영체제의 기능. 아까 기능이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요? 하드웨어 관리. 예, 하드웨어 자원 관리가 첫 번째 일입니다. 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아요. 하드웨어 자원 관리.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자나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에게 어떤 기능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라고요. 자원 관리하는데 자원이 뭐가 있죠? 컴퓨터의 자원은? CPU, 메모리, 컴퓨터에서 제일 비싼 게 뭐지? CPU. 네, CPU. CPU 제일 비싼 놈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CPU를 다른 말로 프로세서라고 하죠. 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네. 또 다른 자원은 메모리라고. 메모리는 종류가 두 개 있죠. 네.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두 개가 있잖아요. 보조기억 장치. 네. 주기억 장치를 보통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메인 메모리 매니지먼트. 이 두 번째 기능. 네.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거죠. 네. 디스크에 저장되는 단위가 뭐예요? 파일. 그래서 그 파일 매니지먼트. 이게 세 번째 기능. 자원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담당하는 운영체제의 부분을 커널이라고 합니다. 핵심이라고요. 운영체제는 커널 파트와 인터페이스 파트로 구성된다고요. 커널은 자원 관리를 해주고 인터페이스 파트가 말 그대로 사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수연아 지금 막 치는데 채팅하는 거 아니지? 저요? 아니 아까 주원이가 쳤나? 아,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프로세서라는 말 썼었죠?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뭐라고요? CPU. 네, CPU를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게 CPU죠. 네. 또는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 GPU. 하여튼 연산하는 놈이니까, 그죠? 그러면 프로세스는 뭘까요? 우리말로?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우리말로 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 동작. 아니, 기능? 번역 단어가 없어요. 그냥 프로세스라고 하시면 돼요. 오. 예. 아, 프로세스는 뭐라고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세스다. 프로세스. 프로그램인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디스크에 있는 상태를 보통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실행되어서 램으로 올라오면 그놈을 프로세스라고 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여러분 윈도우즈 작업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화면 나오잖아요. 네. 여기는 한 줄 한 줄이 다 프로세스라고. 아, 요 가까이 프로세스는 누가 실행을 시켰고 CPU를 얼만큼 먹고 있고 메모리는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요 하나하나 네. 프로세스예요. 여러분이 아마도 윈도우즈나 운영체제를 부팅을 시키면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한 100여 개는 될 겁니다. 네.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름, 사용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군요. 누가? 네. 운영체제가. 그렇죠. 오늘 수업은 뭐가 그러면 무조건 운영체제가라고 말하면 돼요.
네.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네. 예. 지금 이 한 학기 배워야 되는 과목을 그 2시간에 하니까 지금 처음 듣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처음 듣는 단어가. 하여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중 예,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우리말로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중 프로그래밍이 뭘까요? 동시에 여러 개 동시에 여러 개, 맞아요. 동시에 여러 개 뭐 를 실행할 수 있다. 음, 처리할 수 있다. 나간다. 건우야 뭐라고?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다. 뭐가? 프로그래밍 O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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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가 아. 무조건 내가 운영체제가라고 했잖아. 운영체제가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윈도우즈 띄우면 여러 개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운영체제는 다 멀티 프로그래밍 OS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MS-DOS 그놈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실행을 못해요. 하나를 실행하다가 딴 걸 실행하고 싶으면 기존의 걸 죽여야 돼요. 하여튼 그런 걸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네. 멀티태스킹은 뭐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운영체제가 예, 보통 우리 일반 데일리 라이프에서는 멀티태스킹 그러면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 끝내고 동시하지 하나 않아요. 끝내고 그렇죠. 하나 끝내고 다른 걸 하고 그러죠. 그 네. 시간을 쪼개서 나눠서 활동하는 거죠. 네. 또 그런 기법을 타임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타임 쉐어링. 슬라이스로 나눠서 그걸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 타임 쉐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라 그러면 당연히 타임 쉐어링이에요. 우리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멀티태스킹을 해주죠. 동시에 음악도 틀고 인터넷에 다운도 받고 뭐 동시에 여러 개를 하잖아요. 네. 근데 OS는 한 놈이잖아. 네. OS가 타임 쉐어링으로 나눠서 해준다고. 근데 이 타임은 누구의 타임일까? 운영체제. 다현아, 야,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은 CPU예요. CPU의 시간을 아쉽다. 쪼개서 합니다. CPU의 시간을. 우리 PC는 CPU가 하나니까 운영체제가 CPU의 시간을 쪼개서 여러 일을 하는데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시간을 나눠서 하는데 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일까? 빨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죠. 왜 끊김이 없지? CPU가 빠르니까. 우리 사람에 비교하면 워낙 빠르니까 그 빠른 놈을 잘라서 하더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 영화가 1초에 몇 프레임이 보통 지나가죠? 24프레임. 대충 하여튼 뭐 30프레임 정도가 돌아가죠. 요 정도면 네. 사람은 네. 연속적인 영상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사람은 엄청 느리고 컴퓨터는 엄청 빠르니까 시간을 쪼개서 타임 쉐어링 하더라도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노래 실화야, 노래는 뭐니?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멀티태스킹하고 멀티 프로그래밍하고는 뭐가 다른 걸까? 멀티 프로그래밍하고 멀티태스킹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걸 구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멀티태스킹은 운영체제가 CPU 시간을 굉장히 자주 빨리 바꿔줘요. 근데 멀티 프로그래밍은 이따금 바꿔줘요.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합시다. 자세한 걸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멀티태스킹은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을 잘라서 일을 하는 거고
멀티프로는 듬성 잘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지 야, 않아? 내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 하겠다. 나. 유지라, 이거 여기서 제가 지금 요 놈을 설명해야 안녕 돼요. 같아서 못 쓰겠다. 아 핸드폰으로 들어. 저 여러분 마이크를 다 끄고 싶은데 끄면 여러분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전환. 야, 너 지금 말하는 게 컨텍스트에 맞지 않잖아 할 때 그 컨텍스트가 우리말로 뭐야? 그래도 여태까지 계속 표지. 먹었어. 내용. 문맥. 주제? 문맥. 야, 너 문맥에 뜬금없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이런 말 하잖아요. 문맥. 네. 그런 말 하지 않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은 세계에 있는 거 맞죠? 네. 네. 스위칭은 바꾸는 거니까 문맥 전환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해요. 문맥 전환. 네. 컨텍스트 스위칭이 지금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가 되어서 전기철 운영체제가 되어서 내가 멀티태스킹을 지원해 주려고 해봐요. 그러면 네. A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주다가 네. 스파이스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B라는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되죠. 네. 네. 근데 아까 전에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면 실행 중에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죠. CPU를 얼마큼 쓰고 있고 메모리는 얼마큼 쓰고 있고 이런 정보가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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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보를 어딘가에 기록시켜 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다시 심플하게 설명하면 A라는 프로세스 실행하다가 B를 실행하다가 또 A를 실행하다가 이렇게 빨리 바꿔주면 네.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A를 실행하다가 B를 실행하기 전에 그동안 진행했던 상태를 어딘가 백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백업을. 네. 그죠? 그리고 네. B도 뭐 뒤에 백업 받았던 걸 다시 가져와야 될 거고. 네. 네. 이렇게 백업을 받아두거나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 백업을 받거나 가져오는 거는 누가 가져와요? CPU? 체제. EU. OS. 오늘 한 열의 아홉은 OS.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네, 운영체제가 어허. CPU한테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고 가져오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겠네. CPU 시간을 네. 잡아먹겠네. 네. 그럼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면 CPU 효율이 떨어지겠네. 네. 네.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작업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임 쉐어링으로 CPU를 막 또 빨리 돌려주지만 실제로 그걸 빨리 돌려주기 위해 부가적으로 들은 일이 많다고요. 부가적이 들은 일. 이때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무슨 일이 필요한지, 무슨 일을 운영체제가 하는지 그것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했던 말 다시 정리하면 멀티태스킹과 멀티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빈도수. 그렇죠. 컨텍스트 스위칭의 빈도수예요. 네. 멀티태스킹은 굉장히 자주 하고 네. 멀티 프로그래밍은 이따금 해요. 이따금 하는데 언제 하냐면 인풋 아웃풋. 예.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세스가 돌아가다가 A라는 프로세스가 입력을 기다리게 되면 그때 기다리는 동안에 B를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을 쓰면 이해 지금 못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멀티 프로그래밍과 멀티태스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컨텍스트 스위칭의 빈도가 다르다. 멀티태스킹은 엄청 자주 하고 멀티 프로그래밍은 이따금 한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주십시오. 자세한 건 다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한 20분만 하고 쉴게요. 아, 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쓰고 있어요. 뭐 남자친구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러니? 얘들아, 딴짓 하는 건 좋은데 마이크는 끄고 하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켰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실행돼요. 돌아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똑똑 클릭하면 바로 실행돼요? 로딩돼. 로딩되어서 어떻게 되냐고. 네. 로딩돼서 메모리에 할당을 받는다? 예, 메모리에 할당받아서 로딩됐어요. 로딩이라고 말하면 디스크에 있는 게 메모리로 올라가는 게 로딩이니까. 메모리 올라갔어. 그래서 뭐해? 어떻게 돼? 막 입에서는 실행되어라고 나오려고 하는데 정기철 교수는 실행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메모리 올라가서 뭐해? 대기. 대기예요. 대기. 왜 대기를 해요? 멀티태스킹? CPU는 하나, 예. CPU는 하는데 수연아. 그래. 네,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었을 거니까. 맞습니다. CPU는 한 개예요. CPU는 한 개라서 이놈이 지금 놀고 있지 않겠지. 뭔가 일을 하고 있겠지. 네. 다른 놈을 실행시켰다고 해서 바로 그 놈을 새로운 놈을 실행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 그 놈은 준비 상태로 로딩되어서 기다려요. 로딩되어서 준비 상태로 기다린다고. 그러다가 운영체제가 타임 쉐어링에 의해서 기존에 실행하던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놈을 잠시 홀드 시켜놓고 그리고 이놈을 실행 상태로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멀티 프로그래밍 타임 쉐어링에서는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 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타임 쉐어링이잖아. 조금 잘라서 할 거니까. 한 놈이 네. 기다리다가 실행되다가 기다리다 실행되다가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엄청 자주 일어난다고요. 네. 그러다가 실행돼서 끝날 때 되면 이제 종료되면 되겠죠. 요런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서 종료될 때까지 상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걸 프로세스 상태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상태도가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 지금 쪼크한 건데. 너무 웃기다. 방금 전에 상태가 2개였고 지금 상태 3개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중요한 상태 3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준비 상태로 기다리죠. ready입니다. 네. 뭐 하기에 준비? ready to start니까. 예. 이다가 아까처럼 실행 상태로 바꿔준다 그랬죠. 누가 바꿔준다고요? CPU. 누가 바꿔준다고? 운영체제. 운영체제. 예. 그걸 이제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뭐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파견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실행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다가 타임 쉐어링이니까 자기가 써야 되는 시간이 다 끝나면 즉 타이머가 런아웃 되면 준비 상태로 돌아와야겠죠. 네. 네. 그죠? 또는 실행되다가 내가 프린터를 해야 돼. 그러면 프린터 하는 동안은 CPU가 놀잖아. 네. 그럴 때는 대기 상태로 기다려요. 이 대기, 우리말로 대기라고 번역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는 블락드 상태예요. 블락드. 막혔다고. 더 이상 진행을 못 한다고. 왜? IO가 끝나야지 다음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실행 중인 어떤 프로세스가 IO나 또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하면 준비 상태로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블락드 상태로 가서 기다려요. 블락드. 그러니까 블락드 상태로 온 놈은 자기가 기다리던 이벤트가 수행되면 그때 다시 실행되면 되겠죠. 네. 네. 대기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네. 레디 상태로 가야 되겠죠. 네. 실행 상태는 딴 놈이 실행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돌다가 다 끝나면 종료되면 되죠. 제가 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설명 안 드렸어요. 뭐 안 드렸죠? 인터럽트 설명 안 드렸어요. 네. 인터럽트는 계속 나옵니다, 이 용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셰프야. 셰프가 막 요리를 실행하고 있어. 근데 초인종이 네. 눌렸어.
초인종은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나가봐요. 멈추고 다른 거 하는 거. 중단하고 초인종 아니 문 중단하고 열려가요. 그다음에 뭐가 있지? 네. 중단하고 뭐 하지? 종이에 뭐 문 쓰잖아요. 열려가요. 아, 아니 네. 종이에 뭐 쓰잖아. 뭐 네. 쓰지? 소금 넣었어. 생상태. 어디까지 했는데? 그리고 예, 소금 넣었어. 또 뭐 있죠? 후추 넣었어. 이렇게 씁니다, 그죠? 요 쓰는 네. 작업이 뭐예요?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내가 요리하는 작업과 손님을 모셔오는 작업이 별개의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요리를 하다가 어디까지 요리했는지를 다 백업해놓고 그리고 나는 그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을 모시러 가는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있잖아. 그게 별개의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다 백업해놓고 손님 접대 프로세스가 다시 복구돼서 실행되는 거라고. 그 과정이 컨텍스트 스위칭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런아웃 되거나 인터럽트가 걸리면 실행 상태가 준비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이 그림에서 어떤 문제가 날까? 만약에 중간고사를 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세스가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변환하게 되는 조건을 쓰시오. 예를 들면. 또는 대기 상태의 프로세스가 원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느 상태로 복귀하나요? 어느 상태죠? 두 번째 질문. 준비 상태. 상태입니다. 실행 상태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뭔가를 백업 받아 둔다는데 어디에 백업 받아 둘까? 각각 프로세스의 정보를 어디에다가 백업 받아 둘까? CPU? 캐시? CPU의 캐시는 용량이 작죠? 거기에 수백 개의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요. 램? 네, 램이 저장하죠. 당연히 메모리가 램밖에 없는데 디스크에 저장하면 꺼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네. 램에 누가 저장해요? OS. 맞습니다. 무조건 OS라니까. OS가 램에다가 각 프로세스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죠? 또는 그 램에 있는 어떤 거기다가 정보 있는 걸 다시 불러오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세스의 걸 불러오고 기존의 프로세스는 백업받죠. 백업받는 공간은 램인데 램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만들죠. 우리 운영체제도 프로그램이니까 변수로 그 프로세스 정보를 관리할 테니까 그 변수 이름이 PCB예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여러분 C 배우셨잖아. 네. 1학년 때 C 배웠죠? 네. 아, 여러분 파이썬 배웠나? 파이썬 파이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아, C 파이썬 배우는 반도 사람이 있고 C 반도 있죠. C 배울 때 마지막에 포인터 배우기 전에 뭐 배우죠? 아이유? 배열. 별 배우고 나서 나중에 뭐 배우죠? 포인터? 구조체라고 리스트. 배웠죠. 구조체? 네? 아, 스트럭처. 구조체.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나하나마다 구조체 변수를 하나씩 할당한다고 치면 돼요. 그 구조체 변수가 PCB라고.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PCB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프로세스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뭐, 상태값. 프로세스 이름. 상태. 그렇죠. 이름이 지금 러닝 상태인지, 레디 상태인지, 블락드 상태인지 상태값. 또 다음에 뭐 실행? 다음에 실행할 인스트럭션. 내가 지금 소금을 뿌렸는지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도 저장해야겠죠. 이건 이제 사장 가서 할 이야기인데 PC라는 레지스터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레지스터예요. PC는 프로그램, C가 뭘까? 컨트롤. 누구야?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건우요. 카운트. 난 컨트롤이랬어. 예. 지금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카운트하는 놈이라고. 하여튼 레지스터 값도 저장하죠. 하여튼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파일 이름,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이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요 하나가 프로세스 하나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네. 프로세스가 수백 개잖아. 그놈들을 이렇게 여러분 Q라는 자료 구조 배우셨나? 네. 네. 언제 배웠어요? 배웠나? C 할 때 배웠어. C 할 때 배웠었구나. Q를 배운다고? 포인트 할 때? 데이터로 배운 거 아니에요? 스택 했었나? 했어. 그 데이터 홍광진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약간 자습한 것 하셨나? 같은데. 그 아, 하셨나? 안 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잠깐만. 홍광진 교수님 수업을 들은 놈은 내 수업을 안 들은 놈이잖아. 1학년 때요. 1학년 때. 2학년 때도 1학기 했어. 때입니다. 1학기 때라서. 아 미안. 미안. 내가 뭐라고 했지? 잊어줘요. 본심이 이렇게 막.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를 보통 Q라고 해요. Q. 모르셔도 됩니다. 이 전체를 이제 네. 컨트롤 블락스죠. 이 PCB를 누가 관리할까? OS. OS. 와, 다현이니? 정말 빠르다. 누가 말한가요? 당연히 OS입니다. 그죠? OS가 이 PCB를 관리합니다. 이 PCB가 램에 있을 거라고요. 당연히 PCB도 운영체제의 일부니까.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니까 당연히 메모리에 떠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야, 이 그림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어. 누가 그렸을까요? 교수님. 교수님이요. 내가 이렇게 그려서 출판사에 줬거든. 그리고 출판사가 멋지게 디자인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쓰는 거야. 뭐야 도대체. 도대체 출판사는 뭘 하는 거야. 나는 책이라도 요놈 설명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지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자, 컴퓨터 제일 비싼 부품 왼쪽에 CPU가 있네요. 네. 메모리가 있죠. CPU 안에 3개가 있네요. CU. 다 아시죠? 네. 지금 메인 메모리, 우리 운영체제는 멀티 프로그램이라서 프로세스 1번, 2번, 3번이 다 메모리에 떠 있다고요.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메인 메모리에 떠 있는 그게 멀티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죠. 실제로는 지금 4개의 소프트웨어가 떠 있는 거죠. 운영체제는 크게 2파트로 나뉘죠. 커널과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 하겠다. 수연아, 너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어. 아, 죄송합니다. 운영체제는 2파트죠. 커널과 인터페이스. 예.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걸 담당하는 거니까 그럴 거고. 잠시만. 제가 지금 태블릿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 커널이 핵심적인 자원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 자원 중에 관리할 게 CPU가 수행하는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PCB들의 Q가 여기 있을 거라고. 네. 요 1번은 요놈에 관한 정보, 2번은 요놈에 관한 정보 이렇게 다 담고 있겠죠. 이게 쭉 줄을 서 있다고요. 네. 그러면 아까 PCB 안에 레지스터를 담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지금이 이제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예를 들면 1번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어. 1번 프로세스가 레지스터 값을 썼다, 읽었다 막 하겠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1번 프로세스가 레디 상태로 가고 2번이 러닝을 할 거야. 네. 컨텍스트 스위칭 설명하는 겁니다. 네. 네. 1번에서 2번으로 컨텍스트 스위칭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운영체제가? 어디까지 일했는지 어디까지 일했는지가 다 레지스터에 저장돼 있거든. 그럼 네. CPU 안에 있는 이 레지스터 값을 1번 자기 PCB에 백업 받고, 그죠? 네. 그리고 네. 2번이 돌아가야 되니까 2번 백업 받았던 걸 여기에 다시 복구해서 실행을 해야겠죠. 네.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1시간 설명한 겁니다.
그러는데 이해된 의미 아닌데?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네. 그러니까 physically 레지스터는 한 세트만 있죠. 네. CPU 안에. 근데 프로세스 여러 개가 돌아가니까 여러 개가 하드웨어 레지스터를 공유하는 셈이라고. 일본 프로세스가 지금 레지스터를 막 쓰다가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쓰던 레지스터 값을 어디에 백업 받잖아. 그럼 네. 내 PCB에 있는 요 안에 레지스터 요게 백업 받으면 되지. 요게 레지스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2번이 실행되려면 2번 레지스터 2번 PCB에 레지스터 파트에 있는 걸 여기 다시 리스토어해서 실행을 한다고. 네. 그 과정이 뭐라고? 콘텍스트 컨텍스트 스위칭. 스위칭이라고요. 문맥 전환. 그러니까 CPU 바쁘겠죠. 네. 네. 초당 몇 번의 막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건데 할 때마다 이거 왔다 갔다 네. 해야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프로세스 여러 개를 실행시키면 컴퓨터 버벅버벅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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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버벅될까요? 힘들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일어났어. 이거 하느라고. 컨텍스트 스위칭하고 나니까 타이머가 런아웃 됐어. 또 다운 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버벅대는 상황을 줄이려면 프로세스를 킬하면 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8시 30분 다 됐는데 40분에 시작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네. 네, 질문. 그러면은 메모리 스와핑이랑 컨텍스트 스위칭 차이가 뭐예요? 그쵸. 아까 버벅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가 부족할 때도 버벅대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하면, 메인 메모리가 부족하면 프로세스를 많이 돌리고 싶으면 하드디스크를 버추얼리 메모리로 쓰잖아. 그게 가상 네. 메모리고, 네. 그 가상 메모리라는 것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메모리 자료를 메모리로 대체하다 보니까 메인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버벅될 수 있고, 컨텍스트 스위칭하면서도 버벅될 수 있고, 둘 다 버벅대는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데 컨텍스트 스위칭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오케이. 10분 뒤에 뵙겠습니다.